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강의에서 배운 거는 이론적인 걸 배웠어요. 이론적인 거 플러스 그다음에 관련된 예제를 풀어봤는데 좀 복잡한 문제에 대한 풀이 영상이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이번 영상을 한번 제작해 봤습니다. 이거는 저희 하이트 회로 이론 8판 뒤에는 연습 문제를 갖고 와서 어떻게 접근하고 푸는지 그거를 보여주려고 합니다. 이 연습 문제에 대한 해답이 있긴 하지만 그 문제를 풀다 보니까 해답도 좀 잘못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못된 거 무조건 해답만 믿으면 안 돼요. 해답에 잘못된 것을 믿고 풀면 안 되고 여러분이 스스로 풀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친구랑 같이 풀어봐서 정답이 같은지를 한번 비교해 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서로 답이 틀리다 친구하고 했는데 답이 틀리다고 하면 그냥 여러분이 어떻게 풀었는지 친구 앞에서 설명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또 친구도 여러분 앞에서 설명을 하고 그러면 분명히 뭔가 잘못되고 어느 부분에서 서로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럼 그게 무엇인지를 보고 예전에 했던 영상하고 그 다음에 강의 노트하고 여러분이 교과서를 참고한다면 확실히 개념 잡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 이 문제 이제 한번 풀어보기 시작할 텐데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이 vx의 값을 구하라는 거예요. vx 값. vx 값을 구하는데 뭐를 사용해서 구하라 하면 우리가 배웠던 태브닌, 노튼 등가회로 전에 배웠던 소스 트랜스포메이션 방법을 사용해서 풀으라는 거야. 자, 그럼 일단은 한번 그 방법 사용해 볼까요? 여기 전류원이 있고 이렇게 있으니까 우리 이걸 바꿔주면 어떻게 돼요? 3V 1옴이 되잖아요. 1옴. 여기 그러면 1옴하고 여기 2옴이 있으니까 이거 합치면 얼마가 되겠죠? 3옴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 3옴으로 해서 한번 해봅시다. 자, 그래서 이거 3옴이 됐어요. 옴 표시는 특별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뭐가 있냐? 7옴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자 종속 전류원이죠. 5VX가 있고 여기 4옴이 있고 이때 VX를 구하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요 부분도 보면 우리가 소스 트랜스포메이션으로 해서 전화번호를 바꿔주면 어떻게 됩니까? 자, 여기서 근데 우리가 명심해야 될 거는 방향이 이쪽 방향이기 때문에 소스 트랜스포메이션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로 우리가 해줘야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플러스 마이너스로 해주고 저항은 자, 여기 위치하거나 여기에 위치하거나 상관없습니다. 어디? 뒤에 위치하거나 앞에 위치하거나 상관없어요. 9옴이 그대로 올 거고 그 다음에 9 곱하기 9옴 하니까 얼마죠? 81V가 이렇게 쓰인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고 자, 여기도 우리가 이제 두 개가 있는데 이게 어떤 거죠? 병렬이죠. 병렬을 10옴짜리 병렬이 두 개 있으면 이제 5옴으로 우리가 표시가 됩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또 소스 트랜스포메이션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 있냐? 바로 이 부분이 있죠. 여기. 전류원하고 저항하고 어떤 관계? 병렬 관계였으니까 전화번호로 만들어서 직렬 관계로 우리가 바꿔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다시 또 써주면 3V 3옴 7옴 자 여기로 뻗어나가는 거기 때문에 어디가 플러스라고 했죠?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가 됩니다.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고 이놈이 이렇게 해서 돌아간다고 하면 5, 25 그러니까 25VX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직렬로 온다고 했죠? 어느 게 5옴이 5 자 그러면 여기 4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VX고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81V 그리고 쫙 와서 여기가 9옴 이런 식으로 또 됩니다. 자 그러면 또 여기에서 보면 우리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게 있는데 자 우리 이거 보면 어떤 생각이 들죠? 아 이거 우리가 이거를 커런트 소스로 바꿔줘서 소스 트랜스포메이션에 의해서 커런트 소스로 바꿔준 다음에 하면 여기가 3옴이 되니까 3옴하고 7옴하고 병렬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다시 우리가 소스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전화번호로 만들어주면 되겠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이게 플러스가 있으니까 방향을 위로 해주고 3V 나누기 3이니까 1A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여기 3. 그 다음에 여기 7이 있어요. 그러면 이걸 해주면 어떻게 돼요? 자, 3 병렬 7은 이게 얼마입니까?
2.1옴이 된다 이거예요. 그럼 이거 1A고 이거 다시 소스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면 자, 이거 방향이 위쪽 방향이니까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 거예요. 그러면 1A 2.1옴이니까 2.1V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저항 이렇게 올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2.1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올 거예요. 자,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럼 이거를 우리가 그대로 갖고 와서 또 붙여주면 어떤 모양이 됩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2.1V 전압 그 다음에 2.1옴 자, 옴은 그냥 쓰지 않을게요. 25Vx 5 4 플러스 마이너스 81V 쭉 가서 9옴이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Vx. 자, 이거 직렬로 돼서 5옴하고 4옴이 직렬로 돼서 더해줄 수 있지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요 놈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더해주지 않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게 지금 보면 루프 안에 이 한 가닥의 루프 여기 전류가 이렇게 흐를 텐데 이 루프 안에 지금 전화번이 3개가 있어요. 전화번 소스. 그래서 전화번을 전화번끼리 해주면 요거를 갖고 오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 수가 있는 거예요. 2.1V 그 다음에 81V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렇게 여기로 오면 플러스 마이너스 81V 이거 직렬이니까 이게 가능한 겁니다. 이것도 해주면 25Vx 딱 와서 2.1옴 5옴 4옴 9옴 이런 식으로 된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가 뭐냐 플러스 마이너스 Vx가 된다. 자, 이걸 보면 우리가 뭐가 생각납니까? 아, 전압 분배 법칙이 생각나는 거죠. 전압 분배 법칙을 적용해 봅시다. 2.1 더하기 5 더하기 4 더하기 9에 우리가 Vx 4니까 4를 곱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더해주면 81 더하기 2.1 더하기 25 Vx면 얼마가 나온다고요? Vx가 나온다 이거. 자, 그럼 이 1차 방정식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주면 Vx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때 Vx가 얼마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4.16V가 나오게 됩니다. 자, 계산은 여러분이 한번 해보십시오. 자, 여기 이제 문제의 핵심이 여기를 구하는 건데 우리가 소스 트랜스포메이션에 의해서 전압으로 바꿔줘서 직렬로 만들어서 저항을 합쳐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이거를 전류로 해서 병렬로 해서 합쳐주고 다시 전압원으로 만들어주고 이것도 전압원으로 해서 직렬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것도 우리가 전압원으로 해서 직렬로 이렇게 만들어준 후에 전압 분배 법칙을 통해서 우리가 최종값을 도출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계속 해봅시다. 이 문제는 태분이 등가회로를 구하라는 문제예요. 태분이 등가회로를 구하는데 자, 여기에 어떤 로드 RL이 있는데 지금 이거는 제거된 상태고 어떤 거를 구하느냐 하면 여기서 바라보는 전압 즉 플러스 마이너스 VTH 여기서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VTH가 여기서는 VX가 되는 거고 이때 여기서 바라보는 이퀴벌런트 저항 REQ를 구하는 게 이번에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걸리는 그러면 5옴에 걸리는 전압만 구하면 되는 거죠. 전압 5옴에 걸리는 Vx가 결국 태분인 등가회로의 볼테이지 소스가 되는데 자, 이거 어떻게 구하면 되냐? 자, KCL을 써도 되지만 우리가 여기서 사용할 것은 KVL을 한번 사용해 봅시다. 여기를 I1, 여기를 I2, 여기를 I3라고 합니다. 문제 푸는 방법은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걸 가지고 슈퍼포지션을 사용해도 돼. 요 놈을 살려놓고 요거 오픈시키고 숏시켜서 VX를 구해주고 요 놈 살리고 요거 다 숏시켜서 VX를 구해주고 요 놈 살리고 요거 다 죽인 다음에 VX를 해갖고 다 합쳐갖고 구해줘도 상관은 없습니다. 상관없어요. 여러분 뭐 취향에 따라서 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그 메쉬 어널리시스로 한번 풀어볼 거예요. 아마 여러분이 좀 관심이 있으면 메쉬 어널리시스로도 풀 테고 노드 어널리시스로도 한번 풀어보고 아까 말한 슈퍼포지션을 사용해서도 풀어보면 결과가 같이 나온다 라는 걸 확인할 수도 있을 거고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하니까 여러분의 실력도 복습할 수도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여기서 살펴볼 건데 자,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가 나오냐면 자, 이게 이제 메쉬 어널리시스가 KVL이라서 결국 이 루프 안에 있는 전압을 합쳐준 게 이제 0이 돼야 되는데 지금 여기 이제
루프 안에 전압원이 있으면 되지만 이게 뭐가 있습니까? 전류원이 있어. 전류원이 있으면 I1과 I2가 이 전류원을 공유하잖아요. 그럼 이게 뭐죠? 슈퍼메시가 되는 거예요. 슈퍼메시. 그럼 슈퍼메시하면 이게 올라가는 방향이니까 I2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I2 빼기 I1은 일단 2A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I2가 이렇게 해서 흐르잖아요. 또 이렇게 여기 루프로 I2가 이렇게 흐르잖아.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VTH 결국 VX는 뭐냐? 5 곱하기 I2가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구하는 건 I2만 구하면 돼요. 그럼 I2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개의 루프로부터 우리가 연립방정식을 풀어야 되겠죠? 자, 그럼 우리 슈퍼메시 적용해서 한번 여기 봅시다. 자, 일단은 I1으로, 이게 I1으로 이렇게 돌고 있잖아요. I1으로.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 거야. 2I1. 그 다음에 이게 슈퍼메시니까 이쪽으로 이제 간다고요. 가니까 이건 어떻게 돼요? 5I2가 될 거고, 이놈이 또 이렇게 내려갈 거죠. I2가. 근데 I3가 위로 올라가면서 방해하는데, 우리가 내려가는 방향으로 지금 보고 있으니까 1 곱하기 I2 빼기 I3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I2가 오고, 여기서부터 이제 I1이 와서 올라가는데, 여기가 플러스 2V가 있으니까 2V, 정방향에 있으니까 이렇게 돼서 0이 된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공식 하나 나왔습니다. 이거를 정리해주면 2I1 더하기 6I2 빼기 I3 더하기 2는 0. 자, 1번 공식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거를 우리가 슈퍼메시 따라서 오는 2번 공식이 될 거고, 자, 그럼 3번 공식은 어떻게 되느냐? 자, 요거에 대한 거잖아요, 요거. 자, I3가 이쪽 방향으로 흐르니까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 거예요. 그럼 3I3. 그러니까 일로 가니까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맞네, 정방향. 그러니까 4가 되는 거고, 여기 4. 그 다음에 이게 올라가는 방향인데 여기 내려가는 건 반대가 있으니까 1 곱하기 I3 빼기 I2가 얼마? 0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정리해 주면 어떻게 되느냐? 4 빼기 I2 더하기 4I3는 0이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 모르는 게 I1, I2, I3 세 개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지금 식이 몇 개가 생겼죠? 세 개가 생겼어요. 그럼 이거 연립방정식으로 풀어주면 I1은 어떻게 나오냐? 마이너스 31분의 58 암페어. 단위 잊지 말아야 됩니다. 31분의 4 암페어. I3는 마이너스 31분의 30 암페어가 된다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태분인 등가회로의 스레스홀드가 뭐라고 했죠? 앞에서 5 곱하기 I2라고 했죠? 그럼 요놈 그대로 오면 31분의 20이 된다 이거예요. 20. 그래서 31분의 20이니까 요거를 해주면 645.2mV가 돼서 나온다 입니다. 자, 그럼 우리 태분인 등가회로 플러스 마이너스에 이게 645.2mV는 구해졌어요. 그 다음에 우리 뭘 구해야 되는 거죠? REQ를 구하면 되는 거죠. REQ. 자, REQ는 어떻게 구합니까? 여기서 바라보는 거예요. 여기서 바라보는 거. REQ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 이 컴플렉스 네트워크이라고 부르는 여기서 모든 전압이나 전류원 소스를 꺼줘야 된다고 했죠. 자, 꺼줘야 된다고 했는데 일단은 이거는 어떻게 꺼주죠? 이건 꺼준다는 거는 전류가 전압 강화가 없다는 거니까 숏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거는 전류가 흐르니까 오픈이 되는 거고, 이것도 숏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정리를 해주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여기 하니까 2옴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오픈이고 하니까 여기 5옴이 되는 거고, 자, 여기 1하고 3, 여기 3옴이 병렬로 있는 거죠. 1하고 3옴이 있고, 이때 REQ가 여기서 보는 거다 이거예요. REQ가. 자, 그러면 1하고 3옴이 어떻게 됩니까? 병렬이니까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합쳐지고, 그리고 합쳐지고 나서 요놈하고 이옴하고는 어떤 관계죠? 직렬 관계잖아요. 이렇게 해서. 그쵸? 그러니까 직렬이니까 2가 될 거고, 그럼 직렬이고 2가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요거는, 자, 합쳐줬어요. 합쳐줘갖고 직렬로 되니까 결국은 5옴이고, 이놈이 요놈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거 병렬 관계죠? 그럼 병렬 5옴 하면 이게 결국 REQ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이때 계산해주면 31분의 55가 된다 이거예요. 이거는 이 답이 여러분 문제풀이에 있는 해답하고 틀려요. 해답이 잘못됐습니다. 해답에서는
여기 1하고 3인데 여기서는 요거 병렬된다는 걸 생략했더라고. 그래서 3 더하기 뭐 2로 했는데 실제로는 이게 정답입니다. 그러면 이놈이 그대로 오면 어떻게 됩니까? 31분의 55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낼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뭐 노튼 등가외로 할 수 있죠. 또 이런 식으로 자유자재로 55 하고 이거는 그러니까 645.2mV 나누기 31에 55니까 우리가 어떤 전류값이 나올 거고, 소스 트랜스포메이션에 의해서 뭐 노튼 등가외로 그 다음에 테브닌 등가외로 자유자재로 우리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테브닌 등가외로를 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이제 테브닌 등가외로 VTH라고 할 때 VTH하고 여기서 바라보는 이퀴벌런트 저항 이퀴벌런트 저항 REQ를 계속 구해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서 구하는데 루프를 돌려도 돼요. 루프를 돌리고 뭐 소스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이거 해주고 합쳐주고 뭐 해도 되고 노드를 잡고 해도 되는데 나는 뭘 할 거냐면 여기서 슈퍼포지션 간만에 오랜만에 슈퍼포지션 한번 씁시다. 슈퍼포지션 하고 요 놈은 다 어떻게 돼요? 요거 한 놈만 살리고 나머지는 다 턴 오프 시키는 거죠. 턴 오프 시킨다는 거는 전압원은 꺼주니까 숏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압 강화가 없어야 되니까. 그 9가 오고 4가 오고 이거 끄니까 전류가 안 흘러야 되니까 오픈이 된 상태가 되는 거고 여기 2옴이 오고 이때 요거를 VTH0라고 합시다. 1이라고 하시죠. 1 그냥 편하게. 네,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가 됩니다. 자, 전류원 하나만 있어. 그때 여기 전압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봅시다. 전류가 근데 이렇게 가다가 요로 분배가 될 거야. 그래서 가는데 여기서 분배됐던 전류가 오다가 보면 여기는 저항이 있고 여기는 저항이 없이 숏이 있어. 그럼 전류는 어디로 흐르려고 하겠습니까? 저항이 없는 곳으로만 흐르려고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분배돼서 왔던 전류가 다 여기로 흘러서 결국 요놈하고 만나서 다시 이렇게 순환이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전류가 0이야. 전류가 0이면 여기 전압 강화가 있습니까? 전압 강화 없죠. 0V죠. 그럼 여기도 어떻게 돼? 전류가 안 되니까 0V, 0V니까 요거는 어떻게 되냐? 0V가 된다. 이거야. 자, 그럼 두 번째. 요 놈만 살리고 요 놈이 이제 없애는 거. 이거 오픈이니까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6, 17, 20, 9, 4, 이거 오픈이죠. 2가 되죠. 2가 된다 이거예요. 자, 이걸 구해봅시다. 자, 20V가 걸리는데 지금 우리가 구하는 거는 요거 양단의 그거예요. 근데 4하고 2옴하고 뭐죠? 직렬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보면 요 놈은 이제 상관없어. 요 놈은 뭔지 상관없는데 우리가 요것만 고려해 주면 되잖아요. 20V 9 4하고 2옴. 그때 여기 걸리는 게 뭐라고 했죠? 요거 그대로 갖고 오면 VTH2가 되고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가 된다. 그럼 이거는 왜 고려하지 않냐 하면 이거 그냥 걸리는 거 20V니까 20V가 되는 거고, 근데 여기 흐르는 전류는 뭔가가 있겠지. 근데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는 요 양단의 전압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른쪽만 고려해 주는 거야. 그러면 전압 분배 법칙에 의하면 곱하기 20V가 VTH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계산해 주면 어떻게 되냐? 32분의 80V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뭐 있죠? 요거 내려가는 거. 그럼 나머지 다 오픈 시켜주면 어떻게 되냐? 자, 이런 식으로 됩니다. 6, 17, 9, 4, 33, A, 2, VTH3라고 하죠. 그러면 자, 일단은 여기가 지금 숏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전류가 이렇게 오더라도 요 놈에서 전류가 이렇게 오더라도 아마 여기로 흐르지 않을 거야. 여기로 흐른다고. 저항이 없는 놈으로. 그러니까 요 놈은 우리가 무시 가능해요. 자, 이렇게 무시합시다. 자, 그러면 자, 어떻게 하냐면 전류가 이게 흘러가서
어떻게 되는 거죠? 전류가 이제 흘러가서 요 양단의 전압을 만드는데 지금 보면 요거하고 지금 병렬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정리해주면 이런 식으로 또 될 거예요. 33A 9 4 2 VTH3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전류가 지금 요 놈이 지금 저항이 어떻게 됩니까? 병렬이니까 9 4 2 이런 식으로 합쳐지겠죠? 곱하기 33을 해주고 지금 이게 이렇게 해서 가기 때문에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거는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단을 붙이면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풀어보면 어떻게 나오느냐? 31, 36 곱하기 33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돼요. 그러면 우리가 VTH라는 건 어떻게 돼? VTH1 더하기 VTH2 더하기 VTH3니까 앞에 처음에는 이제 이거는 0V 그럼 두 번째는 31분의 80이 되고 빼기 31분의 36 곱하기 33이 되니까 이거를 계산해주면 우리가 마이너스 35.74V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등가회로를 구해야 되죠. 등가회로 하면 요 놈을 이제 오픈시키고 숏시키고 오픈시키고 해서 쭉 그려주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고 9가 되고 여기 4가 되고 여기 이제 2가 되고 해서 여기서 REQ를 구하는 거야. REQ. 자, REQ를 구하는데 지금 여기가 숏이 된 거잖아. 숏이 되니까 자, 우리가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뭐 V인이라는 걸 놓고 여기 IN이라고 놓고 결국 REQ라는 거는 V인 나누기 I인이잖아요. 근데 이게 숏이니까 전류가 이렇게 막 어디 루프가 돼서 흐르다가 여기로는 안 흐를 거야. 왜냐하면 저항이 있으니까 저항 없는 걸로 흐르니까. 그냥 요러면 이제 고려 안 해줘도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 보면, 여기서 바라보면 다 병렬로 있는 거죠. 9, 4, 2. 그럼 병렬로 9, 4, 2옴이 된다 이거예요. 그럴 때 계산해보면 이게 36옴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테브닌 등가 회로를 그려주면 마이너스 35.74V 36 나누기 31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거 뭐죠? 노튼 등가 회로도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해주면 뭐예요? 마이너스 35.74V 나누기 얼마? 36, 31 요 값을 나눠주고 저항 그대로 오면 노튼 등가 회로 그대로 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바꿔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문제가 긴데 문제 이거 뭐 비율 구하라는 건데 그다음부터는 여러분이 하면 돼요. 테브닌 등가 회로를 구했으니까. 자, 우리 계속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 문제는 RL에 맥시멈 파워를 전달하고 싶대요. 그때 RL 값이 뭐냐를 구하는 건데 우리 그 맥시멈 파워 트랜스퍼 배웠잖아요. 이런 모델 배웠죠. 여기 V인이 있고 여기가 R이 있고 여기가 RL이 있으면 맥시멈 파워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R하고 RL하고 같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RL을 놓고 보면 자, 이 모델은 뭡니까? 테브닌 등가 회로의 모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RL을 제거하고 이걸 테브닌 등가 회로 모델로 먼저 만들어 준 후에 여기 REQ만을 구하면 우리가 RL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테브닌 등가 회로 전체를 구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왜 없죠? 우리가 RL에 걸리는 맥시멈 파워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REQ만 하면 되는 거예요. REQ. 그래서 이거를 RL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려주면 바로 그냥 여기 어떤 전압이 오든 간에 우리가 RL을 어떤 전압이 오든 간에 맥시멈 파워가 전달될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최대 전력 전달이죠. 즉 REQ만 우리가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럼 REQ를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일단 요거 띄워놓고 요거 다 죽여야 되죠. 죽이면 어떻게 돼요? 자, 3이 되고 2가 되고 이거 숏이 되니까 여기 오픈되고 그러니까 여기 오픈 자 이것도 오픈 5옴이 되는 거죠. 5옴. 그때 여기서 바라보는 REQ 병렬이죠. 다. 그러면 REQ가 어떻게 되죠? 3, 2, 5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계산해주면 0.967옴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RL이 0.9675을 가질 때 이 REQ랑 동일하게 돼서 최대 전력이 전달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어떤 학생들은 이제 V인 구하는 것도 궁금할 수 있는데, 그럼 V인 어떻게 구하느냐? V인. 자, 여기 지금 소스가 하나, 두 개 있는데, 뭐 KVL, KCL, 슈퍼포지션 다양하게 쓸 수 있는데, 저는 여기서 슈퍼포지션 계속 한번 써볼게요.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VTH라고 합시다. 자, 먼저 요것만 살아있고 요거 숏일 경우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죠. 3, 2, 여기 오픈돼서 플러스 마이너스 VTH가 되고 1이라고 합시다. 5가 되고 1A가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럼 1A가 가서 지금 요거 지금 어떻게 해? 요거하고 요거 병렬이죠? 그럼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VTH 1이라고 하고 요 놈은 지금 병렬이잖아, 지금. 그러니까 3, 2, 5 해갖고, 이런 식으로 된다, 이거예요. 1A. 그럼 VTH1이 얼마가 됩니까? 즉, 3, 2, 5 곱하기 1이 되니까 31분의 30 볼트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 요 놈이 살아있고, 요 놈이 오픈일 경우, 한번 봅시다.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3V 여기 3이 되고 여기 2가 되고 여기가 지금 REQ잖아. VTH2잖아요. 그리고 여기 얼마가 있다고? 5ohm이 있어요. 5ohm이. 자, 그럼 이게 뭐죠? 전압 분배 법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전압 분배 법칙인데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고 지금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지금 방향이 서로 틀리잖아요. 그럼 방향을 바꿔줘야지. 방향을 바꿔주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고 이건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러면 전압 분배 법칙 3 더하기 요 놈하고 요 놈은 뭐예요? 병렬이잖아요. 그리고 곱하기 마이너스 3 하면 이게 VTH2가 된다. 그래서 이거를 계산해주면 이때 뭐가 나느냐? 마이너스 4분의 5. 그러니까 VTH는 VTH1 더하기 VTH2가 되니까 이거를 더해주면 마이너스 0.282V가 됩니다. 그러면 요 놈이 결국 마이너스 0.282V가 되고 이게 얼마? 0.9675ohm이 되니까 맥시멈 파워 트랜스퍼를 위해서는 요 놈도 0.9675ohm이 돼야지 같아진다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제. 이거는 뭐 델타 Y인데 이거 푸는 방법은 뭐 여러분이 생각해서 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푸는지 그냥 보여주기만 할게요. 그 계산은 여러분이 직접 강의 노트에 있는 그 변환식을 보면서 한번 해봅시다. 자, 일단은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요거를 자, Y 모델로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바꿔주겠지?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RA, RB, RC라고 놓는다. 그러면 올해 요거를 그리고 또 요거 뭐죠? 직렬이고 그러면 18ohm이 될 거고 요거 병렬이잖아요. 그럼 간단하게 해주면 이거는 어떻게 해요? 20, 18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10ohm이 되고 여기 3ohm이 되고 자 Y에서 여기 RA가 될 거고 RC가 될 거고 RB가 될 거고 여기 9ohm이 될 거고 여기 7ohm이 이렇게 있어갖고 여기가 R2이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요거 계속 합쳐주면 이게 RB인데 이걸 계속 합쳐주면 어떻게 됩니까? 정리해주면 RA RB 더하기 9 여기 직렬이고 RC 3, 7, 10 이거는 20, 18이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또 요 놈이 지금 델타 형태잖아요. 그럼 델타 형태니까 우리가 이걸 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Y형 꼴로 변환이 가능하잖아요. 그치? 이렇게 Y형 꼴로.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R1, R2, R3라고 놓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정리를 해주면 어떻게 되냐?
RA RB 더하기 9옴 RC가 되고, 지금 여기 오니까 R1이 되고 R1이 되고 R2가 되고 R3가 되고 7옴이 되고, 이런 식으로 또 정리가 된다 이거예요. 정리가. 자, 그럼 이거 뭐죠? 이거 덧셈이잖아. 덧셈. 그럼 덧셈을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7옴이 되고 RA가 되고 RC 더하기 R1이 되고 R3가 되고 R2가 되고 RB 더하기 9옴이 돼서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요 아래 것도 델타잖아요. 델타. 델타. 여기 노드가 하나 합치면 다 델타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러면 이게 결과적으로 공식이 이렇게 RA R3가 될 거고, 여기 델타가 된 요거 해서 나온다 이거예요. 그럼 요거 직렬 해주면 이것도 이런 식으로 되냐. 그럼 이것도 뭐야? 델타잖아요. 델타. 그럼 델타니까 어떻게 돼? 여기 해주면 결과적으로 이놈이 이렇게 나오면 요거 병렬이고 요거 직렬이니까 합쳐주면 R인이 된다 이거예요. 자, 여기 델타 Y를 이제 상당히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 변환 공식 사용해서 하면 되고, 여러분이 대신 집중을 잘해야 돼. 이거 하다가 중간에 놓치거나 숫자가 바뀌면 결과가 확연하게 틀리게 나오니까 여러분이 정신을 차려서 한다면 이게 좀 노가다인데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증폭기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놈이 이제 IS인데, IS가 반대로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IS, 마이너스 IS가 이렇게 가면 여기 걸리는 전압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보면 우리가 소스 트랜스포메이션을 또 생각해도 돼. 그럼 소스 트랜스포메이션을 생각한다면 이게 어떻게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y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마이너스 is ry가 될 거야. 근데 이게 왜 마이너스가 붙느냐? 아랫 방향이 원래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우리가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를 윗방향으로 했기 때문에 이걸 변환해 주면서 마이너스가 붙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 rx 그라운드, 그 다음에 여기 얼마요? rf가 된다 이거야. rf.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전류가 흐릅니까? 전류 안 흐르죠. 그럼 여기 전압이 얼마야? 마이너스 is ry죠. 그럼 이 증폭기는 뭡니까? 입력이 지금 어디에 달려있죠? 비반전 영역인 플러스에 입력인 플러스에 달려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비반전 증폭기, non-inverting amplifier가 되는 거죠. 이게 non-inverting amplifier의 기본꼴이기 때문에 이거의 개인은 뭐 많이 하면 여러분 익숙해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1 더하기 rx rf 곱하기 이거 마이너스 is ry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책에 있는 요거 비율 가지고 하면 뭐 이게 1000이고 이게 500이니까 요거 1 더하기 2분의 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가는 거 이게 마이너스 2, 여기 is가 2mA고 이게 4.7kohm이니까 미리하고 k가 상쇄돼서 없어지니까 2 곱하기 4.7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마이너스 14.1 볼트로 우리가 나온다. 출력단을.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이 뭐냐? 그 뭐 증폭기의 이상적인 증폭기의 정의를 우리 여러분이 생각하면 된다 이거예요. 여기로 흘러가는데 여기 안으로 흘러가지 않고 전류가 다 일로 흘러가니까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가 뭘 걸렸느냐를 보고 하면 여기 전압이 결국은 보면 이게 뭐냐? 비반전 증폭기니까 비반전 증폭기를 구하는 공식, 요거에 의해서 출력 전압을 구하면 된다 이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 공식을 모른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기 노드하고 여기 노드하고 같으니까 여기 값을 요는 구해지잖아요. 이거 4.7 곱하기 2니까 이 값을 여기다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0V 4.2 하니까 여기 흘러가는 전류가 여기로는 안 흘러가니까 다 이렇게 넘어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기준으로 해서 Vout이 얼마가 나오느냐를 우리가 계산 가능하다 이겁니다. 자, 이것도 이제 봅시다. 요거에 우리 출력 Vout하고
입력하고 관계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딱 보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있어요. 자, 이게 무슨 형태라고 했죠? 한 개, 두 개가 있죠. 스테이지가. 기차처럼. 한 양, 두 양. 기차처럼 연결되어 있죠? 그럼 이게, 캐스케이드구나. 그럼 캐스케이드에 우리 그 체인 룰에 의해서 이거 나눠서 구해줄 수 있다고 했잖아요. 자, 이거를 우리가 여기 전압을 V 프라임이라고 여기 전압 V2 프라임이라고 해요. 그러면 V1하고 V2 프라임의 관계식을 구하고, 그 다음에 요거 나눠서 보면 이건 뭡니까? 여기 플러스고, 그러니까 V2 플러스가 여기에 들어가니까 이게 무슨 영역이죠? non inverting이죠. non inverting. 그러니까 비반전 증폭기 형태다. 비반전 증폭기. 그럼 비반전 증폭기의 형태로 해서 우리가 구해주면 된다. 그럼 비반전 증폭기 공식이 이거잖아요? 요거. 그러니까 V 아웃은, 그럼 여기서, 그럼 V2 프라임은 어떻게 돼? R5, R6, R5, V out. 이런 식으로 일단은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요거하고 요거하고 관계식을 이제 구해주면 되는데 어떻게 구하느냐? 자, V 프라임은 어떻게 됩니까? 전압 분배 법칙에 의해서 요거야 됩니다. 그럼 요 놈이 지금 증폭기의 정의에서 V 프라임이 되는 거죠. 그럼 요로 흘러 들어가는 전류 한번 계산해 봅시다. 1 빼기 V 프라임 R1이 되는 거고, 요로 흘러가는 전류 V2 프라임 빼기 V 프라임 R4가 되는 거고, 이때 합이 얼마? 0이 된다 이거야. 그러면 V 프라임에 대한 값이 요거니까 여기 대입해주고, V2 프라임에 대한 값이 요거니까 여기다 대입해주면 입력과 출력에 대한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정리해주면 어떻게 나오느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일단은 자, 이런 관계식이 나옵니다. Vin 이런 관계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 아까 전에 뭐라고 했죠? 요거라고 했잖아. 그래서 요거를 대표적으로 이제 Vout하고 Vin의 관계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Vout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최종적으로 여기 Vin 빼기 R분의 1 이런 관계식이 나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제 개인은 이건데 지금 개인은 못 구해요. 지금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근데 아마 여러분 그 해답지를 본다면 지금 요 놈이 잘못됐어요. 해답지에는 이게 정답입니다. 아마 여기 이거를 4로 봤던가 이걸 5로 봤던가 이게 잘못 풀려졌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나오는 게 정답입니다. 상당히 복잡하죠. 근데 이제 문제에서는 요거하고 입력하고 출력의 관계식을 구하는 거니까 그냥 여러분이 여기까지만 구하면 올바른 해답을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증폭기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증폭기를 풀 때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게 뭐를 고려하나? 이제 정의. 증폭기 입력단으로 들어가는 전류는 제로다. 그다음에 증폭기 입력단의 두 전압은 항상 같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반전 증폭기, 비반전 증폭기에서 여기 인버팅 노드나 아니면 넌 인버팅 노드에 볼테지를 갖다 놓고 그다음에 거기서 KCL을 적용해주면 우리가 출력값을 충분히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출력값이 얼마인지 알고 출력하고 입력하고 관계식에서 우리가 개인 Vin, Vout을 구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값을 알 수가 있다. 즉 얼마큼 입력 신호에 대비 우리가 출력이 얼마큼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그 테브닌 등가 회로하고 증폭기의 예제를 봤는데 아마 강의 시간에 했던 예제들하고 여러분이 같이 본다면 이해되는 여러분이 테브닌 등가 회로 그 다음에 증폭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 풀어보시고 제가 생각해서 푼 방식하고 여러분이 생각해서 푼 방식하고 틀릴 수가 있어요. 방식은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틀릴 수가 있지만 답은 항상 같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고 안 되는 거 있으면 또 우리 계속 질문을 통해서 알아가도록 합시다. 자, 수고하셨습니다.